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 박중재안을 소용한 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페이스북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도 검수완 박중재안 수용을 비판하는 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인 임모영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합의는 무척 웃기는 소리이고 저는 이게 야합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임모영 변호사는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강도가 집에 들어서 강목으로 맞을래, 쇠파이프로 맞을래라고 물어봤을 때 강목을 선택한 것과 같다라며 애초부터 맞지 않도록 저항한다는 옵션이 있었던 것인데 그건 포기하고 조금 덜 아픈 쪽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모영 변호사는 야합은 야합이라며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향후 있을 모든 선거에서 부정선거 사범을 제대로 처벌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여야 정치권에서야 누구든 나서서 환영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모영 변호사는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이래놓고 협치어쩌고 떠들 사람들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날치기를 당하더라도 이기는 시합이었다. 하지만 늘 이런 바보 같은 모습만 보여왔다.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를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죽어가는 민주당에 산소호흡기 달아준 꼬락서니가 되어버린 국민의힘 검수완 박중재안 동의 박 대통령 탄핵소 주장을 작성했던 권성동 이 짝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오히려 국민의힘이 독박쓰게 만들었을까요? 국민은 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 박 법안을 저지시키지 못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불의에 대한 저항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정치인을 제외시킨 검수완 박중재안에 덜컹 찬성해버리니 국민 눈에는 그저 여야 모두 똑같은 인간들 내지 한통 속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동안 이미지 쇄신을 위해 민주당과 다르다는 것을 무던히 보여주려고 했던 국민의힘 노력은 이렇게 일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에게 한마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야 이 양반아 어차피 검수완 박 통과 막을 방법 없는데 굳이 필리버스터 생노가다 하며 저항하지 않아도 되니 전나게 꿀 빨아서 좋겠어요. 국민의힘 너것들이 그래서 웰빙 10선 비당이라는 소리를 저듣는 겁니다. 더욱 가관은 검수완 박중재안을 합의해 비난을 한몸에 쳐받고 있는 권성동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피해가 많다며 강원랜드 수사로 자신도 그랬다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권성동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경찰의 수사력은 사법고시 패스한 검찰보다 더 뛰어나서 경찰에 수사받으면 억울한 피해 사례는 없는 건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찬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이런 엉터리 논리로 검수완 박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을 제명시키고 검수완 박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지지 기반이 매우 위태로워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검찰의 극렬한 저항은 물론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등 사회각계 각층에서도 검수완 박중재안 내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곧 법무부 장관이 유력시 되는 한동훈 후보자 역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 박중재안에 대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중재안과 관련해 우려한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에 검수완 박중재안의 폐해가 바로 드러난 일도 발생했는데요. 제2의 대장동이라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감사원이 대검에 의뢰했지만 검수완 박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 부주용도 변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가 개발하기 쉽게 토지용도를 바꿔주고 토지용도 변경 조건인 임대주택 공급도 풀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입니다. 수사를 요청한 건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감사원이었습니다. 수사 요청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검찰에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공무원의 불법 관여 여부가 핵심이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공직자 범죄 수사 권한을 잃게 됩니다. 뇌물 사건이면 공무원 수사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 같은 직무 관련 범죄라면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현재 백현동 의혹 관련 고발 사건 등은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아 수사 중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건 배당 전이라며 범죄 혐의를 확인해보고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청와대는 문재인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은 이날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정은과 손을 잡고 한반도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미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김정은도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평화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고 아직도 정신 못 챙기고 연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는 북괴 기만 속에서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듯한 허튼 소리를 늘어놓는데요. 이에 북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이 김정은이 문재인에 보낸 회답 서신을 두고 전곡을 찌르며 폭격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다 떠넘기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남북이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의 친서 교환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등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도는 가운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무작정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회답 친서에서 4.27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온 민족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선언이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흡한 점을 검토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시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구별하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향후 북한의 도발 탓에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 정세 악화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양 정상은 서로가 희망을 안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북남 관계가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밝힌 건 대화 상대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으로 하고 남북관계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압박이라는 게 태영호 의원의 말입니다. 태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진화된 남남 갈등 전략에 심도 있게 대처해야 한다며 혹여 문재인도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무종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국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맞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영훈님, 문영준님, 이영수님, 월컴보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